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씁니다. 일당백. 무슨 뜻일까? 이런 말을 어느 때 사용을 합니까? 말 그대로 혼자서 100명을 당해낸다. 이겨 싸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꼭 집어서 혼자서 100명을 다 이겨낸다. 라는 그 말 뜻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를 상대로 해서 이긴다. 제압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그동안 국회에는 170여 명의 민주당과 또 동족 세력까지 포함하면은 개헌 발의할 수 있는 통과시킬 수 있는 수준이 200명 아닙니까? 개헌 위험 수준까지 8석이 모자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힘의 집단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의사 진행이나 절차를 다 무시해도 민주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다수결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이렇게 횡포를 부려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억지를 쓰면서 민주주의를 앞세웠습니다. 모순도 이런 억지 모순은 없는 것이죠. 개원된 지 이제 5달 정도 지났습니다만은 굳이 뭐 정청래라든가 최민희 들먹이지 않더라도 나머지 의원답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무도하게 횡포를 부려왔습니까? 한마디로 속수무책이다라는 말밖에는 다른 표현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국회는 그야말로 볼거리 없는 거리를 다 추태를 보여준 그런 국회 아니었었습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정치 계절이고 내년도 예산안, 국정감사는 말할 것도 없지요. 다시 거론하고 싶지도 않았지만은 지금 예산안은 어떤 겁니까?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민생 문제를 다뤄야 하는 그런 예산안 처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실상은 이재명과 김혜경 선거 문제, 그리고 또 김건희의 특검 문제를 통과시키느냐, 이것에 여야가 아주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레에는 14일이죠. 김건희 특검 내세운다라고 공언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김혜경 법카 문제 15일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선고일 아니겠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그러니까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은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선언하고 세 번째 집회를 갖겠다 공언해 놓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당사자는 물론이고 지켜보는 국민들도 또 취재하고 있는 언론들도 피말리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독소 조항이다, 절대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우겨왔던 민주당이 조항을 다 빼면서 한동훈 대표가 특검 문제에 대해서 제3자 추천안, 그것을 제안했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는 세 번째에 제3자 특검까지도 수용하면서 수정안을 내겠다, 상의하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었죠. 더불어민주당이 독소조항을 제어한 수정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특검이 시작되면은 당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안이다. 한마디로 거절을 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명태균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특검이 김 여사를 수사한다고 하면서 당내 인사들을 전방위적으로 수사 대상에 올릴 수 있다.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제시하면서 여당의 이탈표를 유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당사를 한마디로 쑥대밭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획책이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하는 얘기가 민주당이 먼저 특별감찰관 추천을 받아야 한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개혁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수정하고 있고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 수용 불가 등 야당이 향하고 있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받을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이재명 선고에 대한 집중된 시선을 흩뜨리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책이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또한 김종혁 최고위가 덧붙였죠. 민주당이 그동안 특검 조항 축소 14개의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3개로 대폭 줄이면서 14개 의혹을 지금까지 정치 공세를 해왔었는데 그렇다면은 김건희 특검법이 김건희 특검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 제3자 특검 추천안이었었는데 한동훈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에 한마디로 거절했었던 것이 야당 민주당의 이재명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제3자 특검 추천안에 대해서 자신들이 상정하겠다. 날짜를 내일 모레 14일 아니겠습니까? 코앞에 두고서 한동훈 안을 받겠다. 이렇게 나서게 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조목조목 민주당의 꼼수임을 밝히고 있는데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을까? 그동안 자제를 보여왔던 민주당이 탄핵과 하야, 퇴진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어떤 표정을 보였었습니까?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다가 선을 긋던 당 지도부가 요즘 장외 집회에서는 탄핵과 하야는 당연한 구호처럼 외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그리고 지난주에도 공식적으로 탄핵과 하야 끌어내려야 한다. 임기를 단축해야 한다. 이런 선동질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었었습니까? 이제는 공식적으로 당 기구가 선동질을 국민 앞에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재명 선고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가. 역으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앞에 둔 김건희 특검 상정을 이틀 앞두고 대폭 수정안을 꺼내들고 여당과 흥정하겠다. 그렇다면 여당에서 쉽게 응하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도 상대의 눈치를 보는 것이 당연한 얘기고 저는 그 노름판 화투라든가 이 카드를 전혀 할 줄 모릅니다마는 노름판에서 그런다면요. 상대의 낌새 파악이 중요하다. 그래야 돈을 벌 수가 있다라고 노름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패를 까보이면서 흥정하자, 협상하자. 누가 응하겠습니까? 이러니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외치던 주장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허구인가 이제는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꾀에 꼼수 부리다가 자기가 당하는 그런 꼴 아니겠습니까? 언론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한 주 동안 여야가 수싸움에 들어가 아주 치열하게 득실을 계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동안 어땠습니까? 일단 명태균의 폭로,
명태균의 녹취 소리를 앞세우고 강혜경의 폭로를 밑바탕으로 해서 기선을 제압했다 생각했던 것이 민주당 아니었었습니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폭로 내지는 상대당을 무색하게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막판까지 몰아붙이려고 했었던 것이 민주당의 의도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엊그제부터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외로 명태균이가 폭로의 진원지가 잘못된 언론 탓이다, 이런 보도를 하면서 이것을 공개리에 밝히면서 일단 민주당도 명태균의 그 폭로 녹취록을 쓰겠다는 소리를 뒤로 돌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의 선고일이 다가오니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 민주당의 고민과 답답한 속내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힘 안에서 이탈표 14일 내일 모레 본회의 상정을 해놓는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제의가 있더라도 28일에 또 한 번 제의 투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8표의 이탈표만 나오기를 바라고 있으니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민주당이 노리는 꼼수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당 내부에서 특검법을 받아야 한다는 고개가 들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는가? 한동훈이 지난번에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론 상황이 악화가 된다면은 김건희 특검법을 더 이상은 막을 상태가 못 된다, 막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 노려봤고, 그 이후에 여당에서도 독소 조항만 빼게 된다면은 특검법의 추진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었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혹시나 막판 이재명 선고를 바로 앞두고 14일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올려야 한다, 몰리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반전이 돼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명태균이 연일 폭로하는 자세에서 언론을 비난하고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약간 주춤거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 제안했던 그런 쇄신안에 대해서 다를 수용한다고는 볼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일부는 한동훈 대표의 뜻을 따라서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서도 일단은 한번 지켜보자 라는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더더욱 초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주당은 특검을 재당, 3당, 세 번째 올리는데 곰탕 우려먹듯이 우려먹지 말고 특별감찰관제를 먼저 수용하라, 이렇게 역공을 국민의힘에서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국회는 숫자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해왔던 것이 민주당 아니었었습니까? 이제 이재명의 선고를 앞두고 제대로 임자를 만난 격이 된 것이죠.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가 엊그제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유무죄를 떠나서 절대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글쎄요, 그럴 수 있을까요? 공천의 실권, 실제의 권한을, 그 열매 실자를 쓰는 실권을 써야 하는데 이를 실자를 쓰게 된다라면은 그야말로 실권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 껍데기뿐이지 실권이 없는 허수아비 당 대표가 될 텐데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는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재인이 3번씩이나 공천을 했던 민주당이었는데 12년간 공천을 했었던 사람이 문재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100%로 이재명 당으로 만들지 않았었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정치 논리보다는 자기에게 배지 한 번 더 달아주는 사람이 고마운 것이죠.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실지, 열매 실자를 쓰는 실권이 아니라 이를 실자, 실권, 허수아비 대표가 된다라면 리더십이 통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은 정치계에서 족보도 없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노리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저는 오늘 결론 제목을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얘기를 인용해서 바보야 문제는 특검이 아니라 선고야, 이재명 선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지켜보지요. 이 말이 얼마나 공허한 말이 될 것인지 15일 이후에 민주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숫자가 170명이면 뭐 하겠습니까? 어디 바른 의원 한 명이라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제목에 일당 100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대체 남 앞에 설 수 없는 자를 앞세우고 민주당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재판부에게는 매맞을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 것이 당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탄원서가 뭡니까? 일단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탄원하는 것이 탄원서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재명은 무죄다. 100만 명이 그렇게 탄원서를 냈다면요. 서명을 했다면요. 그러니 재판부를 얼마나 농락을 하는 것입니까? 우롱을 하는 것입니까? 탄원서를 통해서 이재명에게 매를 때려달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당 지도부에 하는 행동입니다. 이제 D-3 운명의 시계는 오늘도 째깍째깍거리면서 15일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